거인 환상, 넷인데, 이게, 어, 몇미터도 하나 써야 시산맥이라는, 문예 개간지에 2022년도 겨울호에 실린 작품인데요. 시산맥 겨울호에 실린 작품인데, 음, 그냥 실린 게 아니라, 로 거기서도 기후환경시라고 따로 특집을 하는데, 계속 특집을 해요. 그래서 기후환경시, 그 특집의 일부로 어, 청탁을 받아서 썼는데, 이 기후환경시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그 관점에 있어서 너무 환경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어떻게 우리가 제목 보면 기후 환경시죠. 이게 특히 이런 시리즈인데 이런 시리즈에 어떻게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일부러 썼고 그런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자크 데리다의 어, 글 중에 일부 인용입니다. 정의상 자연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진은 폭력적이지 않고 그것은 인간의 이익을 침해하는 한에서만 폭력적입니다. 자연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면 이제 타자를 타자이게끔 두지 않는 무언가, 제자리를 타자에게 내어주지 않은 무언가를 폭력적이라고 수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를 읽기 전에 요거부터 우선 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상 자연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진은 폭력적이지 않고, 그죠? 예를 들어 지진을 말하는 거죠.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폭풍이 불어서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다치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자연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단지 인간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폭력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연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특히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금년에 우리 서울, 한국에 태풍이 여러 번 분 것처럼 앞으로 태풍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많아요. 일본에는 원래 많아서 일상화됐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한국도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죽고 그럴 때 자연의 폭력이다 라고 말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더하죠.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정말로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와서 피해를 줬는데, 금년에는 아주 여러 번 왔잖아요. 태풍이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많이 와요? 자연이 폭력적이라서? 아니죠. 인간이 기후변화를 잘못해갖고 너무 온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한국 남쪽 바다의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져서 폭풍이 너무 가까운 데 생긴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의상 자연에는 폭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폭력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에서 쓴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자크 데리다의 지적이에요. 자연 본성이 이게 있거든요. 폭력적이 없다는 것, 폭력이 아니라는 것, 내추럴리티, 내추럴리티지, 자연성, 자연 본성, 자연이라는 본성, 자연이라는 본질, 그런 거에는 당연히 없단 말이야, 폭력이. 그러니까 자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맞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러면 왜 폭력적이 있는가? 왜 폭력적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있고, 왜 우리는 폭력적인 결과를 맞이했다고 느끼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는 데리다의 말에 의하면, 타자를 타자에게끔 두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타자란 뭐냐면, 타자란 용어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인간 중심적은 되게 웃기는 말인데, 타자에는 여성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간 중심적이 아니고 뭐예요? 남성 중심적이죠? 타자에는 또 뭐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동물도 들어가요. 그럼 그거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거죠? 타자에는 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동성애자도 들어가요. 성전환자도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성애자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타자를 타자에게끔 두지 않는 무언가. 여성이면 어떻고, 동물이면 어떻고, 또 흑인이나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를 타자에게끔 두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제자리를 타자에게 내어주지 않는 무언가. 그 자리에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지식인들이 미국 컬럼에다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미국에 살고 싶다. 미국에 우리 자리에 그냥 있게 해주라. 그런데 왜 니들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폭력을 쓰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자들한테 왜 그러냐? 그냥 동성애자면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동성애자에게끔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폭력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성애자, 남성 중심주의자, 동물을 제외한 인간, 동물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자, 흑인이나 한국인들을 길거리에서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백인주의자, 백인 중심주의자, 그죠? 유색인종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때리는 사람 자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폭력적이라고 수식해야 하게 만드는 요거를 놔두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부터 시를 읽겠습니다. 이런 거, 이 데리다의 이런 개념에서 자연을 어떻게 볼 거냐? 라는 관점에서 나는 거인 환상이라는 관점을 하나 도입을 해서 읽어본 거예요. 거인 환상의 시를 처음부터까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연과 죽음이 불편하다고 인간이 말해온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구호는 시대착오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끝내 지켜낼 수 있다고 믿나요? 차라리 지구 종말의 기후변화에서 인간을 보호해야겠죠. 빗나간 신앙은 대개 잘못된 이야기에서 비롯합니다. 시로부터, 영화로부터, 동화로부터,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부터 어긋났지요. W. 토드 카네코의 포에트리의 시, 거인 안드레의 전설, Legends of Andre the Giant의 58분, Andre the Giant stole fire from heaven, had it in his mouth, fed it to monkeys.
one league at a time, one league at a time, until they learned to pronounce his name. 거인 안드레가 하늘로부터 불을 훔쳤고 그걸 입에 숨겼고 원숭이들에게 먹였대. 자기 이름을 발음 배울 때까지 한 번에 한 번씩 할게 하였대. 로저 에버트의 1987년 영화 공주신부 The Princess Bride에 나오는 거인 안드레. 그 안드레는 제우스에게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동격. 거인 안드레 같다 프로메우스 같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 거인 안드레에게 불의 문화를 배운 원숭이들은 인간. 동격, 인간, 불을 먹은 원숭이들, 거인 안드레, 그리스의 신 제우스. 동격 공식의 4개 단계를 지우면 인간, 그리스의 신이 된다. 자연을 보호할 힘이 없어진 것 같은 기후변화에서 자신도 보호하기 버거워진 시대. 근대가 소중히 간직해온 거인 환상.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랑이 아닐까요? 아이의 사랑스러움, 통제할 수 없음에 나오듯 제멋대로 자연에서야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을까요? 음풍농월이 시대착오가 되어버린 건 맑은 바람, 맑은 달, 즐겁게 놀자는 사전적 정의 때문 아니라 시의 대상, 자연을 멋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해설하면서 생각해 보면 읽겠습니다. 거인 환상. 내가 거인 환상이라고 왜 썼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원인이 거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과 죽음이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했죠. 나도 아파트에 사는데 자연에 있으면 춥잖아요. 바람 불고 죽음. 그거 안 죽으려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난리 나죠. 나도 그래요. 우리가 자연이 자연과 죽음이 불편하다고 인간이 말해왔어요. 이게 근대 문명이고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근대 문명의 성취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이 너무 없어졌으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하는데 이건 시대착오라는 거죠. 불편하다고 없앴는데 인간이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거꾸로 지구 종말의 기후변화에서 인간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됐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라는 것 때문에 시를 쓴 거예요. 원천이 빗나간 신앙이었는데 그거는 되게 잘못된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잘못된 이야기는 시가 있을 거고 시에서 발전된 영화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영화나 시, 어린애들은 동화가 있겠죠. 동화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지금 뭐야? 이야기의 시작부터 어긋났어요. 의지를 뺐어요. 어긋난 지점을 지적하려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 예를 하나 찾았어요. 포에트리라는 잡지인데 아주 최근에 나온 시예요. 옛날 시가 아니에요. 포에트리의 토드 카네코라는 시인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의 거인 안드레의 전설 58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근대의 이야기, 근대의 신화, 전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보세요. 어린애 같은 얘기죠. 안드레 더 자이언트, 거인 안드레가
하늘로부터 불을 훔쳤대요. 프로메테우스 얘기죠. 그걸 왜 이렇게 썼어요? 거인 안드레로 동화니까. 어린애부터 가르쳐줘야 되잖아. 이거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근대의 진리니까. 그걸 입에 숨겨서 원숭이, 인간이 진화론에 따르면 원숭이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자기 이름을 배울 때까지 한 번에 한의식하게 했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 영화냐? 이 로제버트의 공주신부라는 동화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거인 안드레를 동원한 거예요. 거인 안드레가 제우스에서 실부를 훔친 프로메테우스겠죠? 그리고 거인 안드레는 누구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 그 그리스의 신의 제우스, 그리스의 신 제우스의 힘을 훔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인 안드레가 된 거죠. 근데 그 거인 안드레를 누가 거기서 뭘 배웠냐? 불의 문화를 배웠어요. 불은 제우스한테 훔쳤는데, 그죠? 그 제우스의 힘으로 배운 거죠. 원숭이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 먹은 원숭이들이고, 그거는 거인 안드레하고 동격이 된 거고, 거인 안드레를 대체하고 우리가 거인 안드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시 제하고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을 다 인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신까지 쭉 지나가는 그 동격 공식이죠. 거기에 중간 단계, 매개 단계를 지워버리면 뭐가 돼요? 인간이 신이 된다. 인간이 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배운 동화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연을 보호할 힘이 없어진 것 같은. 자연을 보호는커녕 기후변에서 자기도 보호하기 버거워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가 소중히 갖고 온 거인 환상. 어린애들부터 영화나 동화나 지금 이 시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거 잘 안 되죠. 낭만적 사랑, 꿈을 꾸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성폭력, 성추행, 그런 범죄가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죠. 뭐가 잘못됐어요? 거인 환상이 잘못된 거죠. 내가 사랑하는데 감히 이렇게 생각하면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폭력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랑인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넓어지는 게 사랑인 거죠. 나라는 사람이 넓어지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사랑을 우리가 많이 봐요. 아이의 사랑스러움이죠. 아이의 사랑스러움은 어떻게 나오냐면 통제할 수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연이죠. 통제할 수 없음. 아이의 사랑스러움은 그런 거고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인 환상이 잘못됐다. 이 전통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서양이니까 난 상관없다가 아니죠. 응풍농월. 이게 전통시, 전통 서정시를 보고 이렇게 비꼬는 경우가 많아요. 어? 바람을 음하고, 노래하고, 달 갖고 논다. 소문 논다, 농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정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흥풍농월이라고 이렇게 시행착오가 된 거는 밝은 바람을 갖고 논다, 밝은 달을 갖고 논다, 즐겁게 놀자. 이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흥풍농월의 사정적 정의가 틀린 게 아니라 시의 대상인 자연을 멋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착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인 환상은 서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양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가 합심해서 지금 지구를 흔들어 놨어요. 다시 가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시인 거죠, 이게. 거인 환상, 이만식. 정의상 자연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진은 폭력적이지 않고 그것은 인간의 이익을 침해하는 한에서만 폭력적입니다. 자연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면 이제 타자를 타자에게끔 두지 않는 무언가, 제자리를 타자에게 내어주지 않는 무언가를 폭력적이라고 수식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의 취향, 자크데리. 자연과 죽음이 불편하다고 인간이 말해온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구호는 시대착오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끝내 지켜낼 수 있다고 믿나요? 차라리 지구 종말의 기후변화에서 인간을 보호해야겠죠. 빗나간 신앙은 대개 잘못된 이야기에서 비롯합니다. 시로부터 영화로부터 영화로부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났지요. W. 도드 카네코의 포에트리의 시 거인 안드레의 전설 Legends of Andre the Giant의 58번 Andre the Giant stole fire from heaven, hid it in his mouth, fed it to monkeys, one leg at a time until they learned to pronounce his name. 거인 안드레가 하늘로부터 불을 훔쳤고 그걸 입에 숨겼고 원숭이들에게 먹였대. 자기 이름 발음 배울 때까지 한 번에 한 번씩 하게 하였대. 로저 에버트의 1987년 영화 공주신부 The Princess Bride에 나오는 거인 안드레. 거인 안드레는 제우스에게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 본격. 거인 안드레 같다 프로메테우스 같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 거인 안드레에게 불의 문화를 배운 원숭이들은 인간. 본격. 인간 같다 술 먹은 원숭이들 같다 거인 안드레 같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 동격 공식의 매개 단계를 지우면 인간 같다 가로치고 그리스의 신 가로 닫고 신이 된다. 자연을 보호할 힘이 없어진 것 같은 기후변화에서 자신도 보호하기 버거워진 시대. 근대가 소중히 갖고 온 거인 환상,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랑이 아닐까요? 아이의 사랑스러움, 통제할 수 없음에서 나오듯 제멋대로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을까요? 움풍농월이 시대착오가 되어버린 건 맑은 바람, 맑은 달, 즐겁게 놀자는 사전적 적이 때문 아니라 시의 대상, 자연을 멋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리라.